스웨저 47페이지 볼게요. 스웨저 47페이지에 보면 이제 트레이딩 오늘 나갈 거잖아요. 지금 트레이딩이 2시간, 저희 2번 편성이 돼 있고 퍼포먼스가 2번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3번, 그러니까 3시간, 그러니까 말씀 잘못 들었네요. 트레이딩을 3시간에서 1교시로 끝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퍼포먼스 3시간에서 한 번 오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볼게요. 그래서 오늘 3시간 안에 할 수도 있고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안 오시는 쪽으로, 왜냐하면 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 2번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재도 좀 바뀌고 하면서 많이 양이 빠졌네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재가 좀 많이 바뀌어서 작년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다시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교재로 하시는 분들은 그 점 주의하시고요. 좀 적고서 넘어갈게요. 47페이지 리딩 34 밑에요. 트레이딩이랑 퍼포먼스랑 원래 좀 세트 형식으로 나와요. 어디를 가시냐면요. 76페이지 잠깐만 가보시겠어요? 77페이지. 네. 77페이지 가면 리딩 35가 있잖아요.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한 해가 이밸리에이션이 나오면 한 해가 트레이딩이 나오고 한 해가 이밸리에이션, 한 해가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4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네. 트레이딩이 나왔던 해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과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요. 08, 09, 10, 11년도 안 나왔어요. 12년도 나왔고요. 13 안 나왔고요. 14 나왔고요. 15년도 안 나왔고요. 16년도 나왔고요. 17년도 안 나왔어요. 18년도 나왔고요. 19년도는 이때부터는 이제 공시 안 한다고 협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퍼포먼스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퍼포먼스가 08년도 나왔고 09년도 나왔고 10년도 나왔고 11년도 나왔어요. 12년도 안 나왔고 13년도 나왔어요. 14년도 안 나오고 15년도 나왔어요. 16년도 안 나오고 17년도 나왔어요. 18년도 안 나왔고요. 19년도는 공표 안 됐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트레이딩이 나오고 트레이딩이 안 나오면 퍼포먼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요. 근데 19년도가 공시가 안 됐는데 회차로 따지면 19년도는 퍼포먼스가 나왔어야 되는 해예요. 그럼 올해는 횟수로 보면은 트레이딩이 나와야 되는 해기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딩 34랑 35랑 이거는 이제 한쪽에서 나면 한쪽에서 안 나와, 한쪽에서 나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되 올해는 가능성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게 뭐 51대 49라고 여기가 조금 더 높다고요. 그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뭐 제 수업 스타일 아시겠지만 레벨 1처럼 다르게 이건 시험 목적으로만 제가 레벨 3는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제가 조금만 바꿀게요. 앞에 시험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빼고요. 이게 지금 리딩 하나에서 한 과목이 나오는 거니까 적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어딜 가실 거냐면은 61페이지 가보세요. 61페이지 가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에세이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나와요. 거의 80, 90% 이상의 확률로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트레이드 코스트 메저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리딩 34.G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implementation shortfall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계산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요. 06년도, 10년도, 14년도, 그리고 16년도에 안 나왔고 18년도에 나왔어요. 확률로 보면 80%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이게 나와요. 계산하는 게 어떻게 해서라도 끼워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될 해기는 해요. 이게 좀 순서로 따져보게 되면요. 그리고 밑에 막 엄청나게 뭐 계산하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다음 장 가볼게요. 페이지 62페이지 가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시험 보셨던 분들은 implementation shortfall이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근데 계산하는 로직이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용어들이 약간 바뀌고 조금 세밀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기출문제 오늘 안 나갔잖아요. 기출문제는 풀지 마세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다 좀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용어들이 다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도 용어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거는 그냥 수혜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기 트레이딩 과목은 안 보셔도 돼요.
편하죠? 62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example 보시면요. implementation shortfall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제가 바로 쓰면서 풀도록 할게요. 자, implementation shortfall은 뭘 계산하는 거냐면은 우리 거래하잖아요. 지금 이 섹션이 뭐냐면 거래할 때 거래 비용 발생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커미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브로커한테 지불해야 되는, 그죠? 수수료, 중개 수수료 있을 거고요.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거래하면서 시장에서 마켓 임팩트 같은 것들, 너무 많은 양을 거래를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가격보다 못 사게 되는 행위, 또는 가끔 거래하고 싶었는데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놓쳐버린 기회비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요. Portfolio Manager decides to buy 50,000 shares. 5만 주를 살려고 얘가 계획하고 있어요.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일단 얘가 바이 주문을 낼 거예요. 그리고 몇 주를 살 거냐면요. 5만 주를 살 거로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 Stock SJB at 9 o'clock a.m. and when the stock price is $20. 그때 주가는요, 얼마였었냐면은 20불이었었어요. 그런데 this is the decision price for the trade라고 돼 있죠. 자, 거기서 하나를 좀 체크할게요. 첫 번째, 일단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 결정하는 순간의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요. decision price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좀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decision price. 그게 몇 불이었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20불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and submits, 지우지 않을게요. 자, submits instructions to the firm's traders. 내가 주문을 냈어요. The trader uses a limit price of $20.5. 20.5불에 트레이더가 뭐 했냐면요. 주문을 낸 거예요. 20.5불에 주문을 냈고 total manages to purchase 40,000 shares at an average price of 20.34불. 그리고 5만 주 중에서 4만 주만 채택을 했는데 4만 주만 체결을 했는데 20.34불에 그 거래를 체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가격이 뭐가 나왔냐면요. 내가 주문을 했는데 주문 냈을 때 내가 주문 낸 가격 오더 프라이스가 있죠. 20.5불. 그래서 또 하나 나오는 게 5불이 죄송합니다. 숫자 다 했을게요. 20.05가 아니라 20.5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실제로 엑세큐션한 가격이 있죠. 실제로 체결한 가격이 있어요. 그 체결한 가격은 얼마냐면 20.34불이에요. 그리고 아까 5만 주 오더를 냈다라고 했는데 실제 체결된 물량은 4만 주만 체결을 하고 나머지 만 주는 아직 체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The fund is charged a commission of 0.02달러 per shares. 여기다가 또 뭐까지 내냐면요. 커미션까지 내죠. 추가적으로 커미션까지 내는데 커미션이 0.02불이고요. 2달러인데 한 주당 체결하는데 0.02불이고 and there are no other fees and the end of the day 다른 fee는 없고요. 마지막 날 SJB closes at 20.55불로 자, 20.55불로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클로징 됐어요. 자, 그러면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 로직대로 하세요. 자, 이쪽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만 주는 체결이 됐고요. 만 주는 체결 안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스토리 정리해보면요. 20불에 내가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0.5불에 내가 주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산 가격은 20.34불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 마지막이든지 어쨌든 마지막 날에 20.55불로 이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샀던 때는 언제냐면요. 딱 봤을 때
내가 실제로 산 가격은 여기죠. 20.34불에 샀을 거예요. 그리고 20.34불이 어디까지? 20.55불까지. 요만큼이 실제로 뭐가 되냐면요. 나의 actual return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내가 거둔 수익률은 20.55불에서 20.34불을 뺀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이 됐으니까 벌었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뭔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20달러에서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까지 갈 때 동안 20.34불에 갈 동안 주가가 올랐잖아요. 자, 내가 20불에 사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20불에 사려고 했었는데 만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지를 못했다고요.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도 비용이 발생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implementation shortfall은 뭘 얘기하냐면은 자, 내가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5만 주를 20불에 살려고 결정해서 내가 일이 잘 됐다면 20.55불에 팔았겠죠. 이상적인 세계라면. 근데 실제 나는 20.34불에 사서 20.55불에 판 거예요. 그럼 implementation shortfall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용어를 쓸게요. paper portfolio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앞장에 이제 책에 있는 얘기예요. paper portfolio의 return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상적으로 느꼈던 그 세계에서의 리턴인 거예요. 즉 내가 5만 주를 20불에 사가지고 20.55불에 팔았더라면은 그런데 실제 내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actual return. actual return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데 내가 20.34불에 사가지고 20.55불에 팔았네. 그러면은 실제 내가 거둔 수익을 내 이상적인 수익에서 빼주게 되면 나머지는 내가 놓쳐버린 게 되겠죠. 그게 implementation shortfall의 개념이에요. 내가 놓쳐버린 기회비용과 발생시킨 비용이라든가 내가 주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예 실현시켜버린 손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간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지금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요. paper portfolio return은 얼마가 되냐면요. 첫 번째, 내가 20.55불에 팔았을 거예요. 얼마에 사서? 20불에 사서. 그럼 paper portfolio return은 20.55불에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20불에 사가지고 20.55불에 팔았겠죠. 그게 몇 주냐면요. 5만 주예요. 이게 paper portfolio return이에요. 여기서 뭘 빼줄 거냐면 actual return을 빼줄 거예요. actual return은요. 이쪽 보세요. 내가 20.34불에 사서 20.55불에 팔았죠. 그러면은 20.55불에 팔았는데 내가 이거를 20.34불에 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뭘 해줘야 되냐면요. 네, 4만 주를 내가 거래한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뭐 또 빼줘야 되냐면요. 여기서 자, 내가 거래하면서 거래세까지도 발생했잖아요. 거래세 몇 주 거래했어요? 4만 주 거래했죠. 그럼 0.02불 발생했죠. 그래서 0.02달러 곱하기 4만 주를 빼줘야지. 여기 실제로 내 actual return이 나오겠죠. 지금 이 과정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구해주게 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은 5.5에 5만 곱하기 되니까 paper portfolio return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나중에 27,500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tual return 요거 제가 다 그냥 구해보면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7,60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나의 수익률은 27,500이었지만 실제 내가 거둔 수익률은 7,600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만큼 로스트가 생긴 거죠. 그 로스트를 빼준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implementation shortfall 19,900이 되는 거죠. 19,900이 implementation shortfall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 내용이 지금 어디냐면 책에 보면 있을 거예요. answer 보시면요. The paper portfolio return hypothetically assumed to fill full order at the original decision price. 내가 최초로 결정했던 가격으로 샀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페이지 62페이지 하고 있어요. Hence, the paper portfolio return은 5만 주 곱하기 20.55에서 20불을 빼요. 27,500이 나오고요. Actual portfolio return은 4만 주죠. 그래서 20.55 마이너스 2.34 마이너스 800 이건 뭐냐면 커미션까지 빼주는 거예요. 7,600이 되고요. 27,500에서 7,600을 빼줘 19,900이 네 뭐가 되는 거냐 implementation shortfall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다시 볼게요. 한 다음에 한 스텝 더 나가게 되면요. 19,900달러는
내가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수익이에요. 페이지 62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밑에 보면 스프레드로 나타내고 있죠. 자, 첫 번째 볼게요. 내가 최초로 계획했을 때 기대했던 거래 가격은 얼마였냐면 5만 주를 20불에 사는 거였었어요. 5만 주를 20불에 사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죠? 10만에다가 100만이 되겠네요. 그럼 나는 $1밀리언만큼을 살려고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1밀리언를 거래하기 위해서 내가 발생시킨 비용이 얼마냐?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게 된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요. 그 밑에 있는 0.0199, 즉 199 bp가 되는 거예요. 베이시스 포인트. 나누게 되면은 0.0199가 나오고 만을 곱하게 되면은 베이시스 포인트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네, 이렇게 달러 밸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내가 최초로 계획했던 구매 가격으로 나눠줘 가지고 베이시스 포인트로 나타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갈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비용들을 세분화할 거예요. 세분화할 거예요. 즉, 이쪽은 다시 볼게요. 한 스텝 더 나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20불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오더 프라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결정한 가격이 20불이었는데 오더를 낼 때 가격이 20.5불이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주문도 20.5불에 냈는데 주문 낼 때 시장 가격이 20.5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요 기간은 뭐가 되냐면 내가 결정은 했지만 주문을 내기까지 시간 딜레이 되면서 놓쳐버린 기회잖아요. 두 번째, 내가 20.5불에 샀어요. 아니, 살려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체결된 가격은 20.34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다가 주문을 냈는데 실제로 막상 체결된 가격은 더 싸게 체결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잘한 거죠. 그래서 거래를 잘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아예 거래조차도 못한 거니까 아예 날려버린 기회비용이 될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세 줄이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세 줄, 페이지 62페이지에 그 밑에 세 줄을 좀 읽어볼게요. 자, to demonstrate this decomposition, 나눌 거예요. 이렇게. Let us return to the previous example, which had a total implementation shortfall 19,900. 자, 19,900인데 recall that the trader received the order at 9 a.m. 자, 정확하게 9시에 받은 건 똑같고요. When the stock price was 20불이었었고요. Assume that the trader placed the order 30 minutes later in the market, by which time the stock price had moved to 20.10불로 올라갔대요. 자, 이쪽 볼게요. 내가 오더를 20.5불로 오더는 했지만 오더할 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Place the order 30 minutes later. 30분에 내가 오더를 했더니 20.10불로 오더해서 할 때 뭐가 올랐냐면요. 시가가 올라간 거죠. 오더는 내가 주문 넣은 가격이고 오더 넣을 때 시가가 지금 여기 좀 싸게 나와 있어서 약간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주문 넣은 가격이랑 시가랑 다를 수 있잖아요. 주문 넣을 때 당시 시가. 그래서 오더 넣을 때 시가를 우리가 무슨 가격이라고 하냐면요. 거기 있겠지만 arrival price라고 얘기를 해요. arrival price. 내가 시장에 낼 때 그때 시장에 형성돼 있던 그 가격. 그게 얼마냐면요. 20.10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이쪽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 보세요. 처음에 내가 20불을 보고서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한 가격, decision price. 그런데 결정만 했지 아직 시장에 주문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주문을 딱 넣으려고 봤더니 시장 가격이 얼마로 돼 있냐면 20.10불로 올라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해됐어요? 내가 주문 넣으려고 결정한 순간이랑 주문을 막상 넣을 때 보니까 시장 가격이 20.10불로 올라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시장 가격이 20.10불로 올라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결심만 했지 주문을 안 넣는 사이에 시장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내가 딜레이를 하면서 발생된 비용.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격을 무슨 코스트라고 하냐면요. 딜레이 코스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작년에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슬리피지 코스트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미끄러진 거. 내가 미리 참여하지 못한 딜레이 코스트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시장의 시가가 20.10불로 형성이 돼 있는데
내가 막 치열하게 주문도 넣고 트레이더들끼리 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열심히 거래를 해가지고 얼마의 거래 체결을 했냐면 20.34불에 체결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죠. 사는 주문이에요. 자, 현재 시가가 20.10불로 형성이 돼 있는데 내가 사고 보니까 20.34불에 평단가로 구매를 했다고요. 잘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죠. 나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못 산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트레이딩 코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 비용. 자, 이 거래 비용을 집중하세요. 이 거래 비용이 작년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realized gain and loss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시장의 시가가 20.10불로 형성이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면서 20.34불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나 잘못 산 거죠. 그래서 내가 주문을 잘못 넣거나 또는 트레이딩을 잘하면서 그 즉시 실현시킨 손익이라 그래서 realized gain and loss라고 얘기를 했었다고요. 지금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 트레이딩 코스트라고 바뀐 거예요. 근데 싸게 살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럼 트레이딩 코스트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잘 샀으면은 반대로 못 샀으면 트레이딩 코스트가 플러스로 발생되겠죠. 자, 그럼 요 부분은 요거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즉 요쪽의 파란색 부분은 딜레이 코스트랑 트레이딩 코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요쪽 보도록 할게요. 자, 20.34불에서 20.55불까지 갈 때 이제 이거 실제로 내가 수익률 거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만주 같은 경우엔 내가 아예 사지도 못한 수익이죠. 사지도 못한 수익. 그래서 이거를 Mistrade Opportunity Co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기회비용. 놓쳐버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Opportunity Cost.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쪽 한번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내가 Implementation Shortfall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요. 이상적인 세계에서 내가 거둘 수 있는 수익률, 실제로 내가 거둔 수익률,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거래하면서 발생시킨 비용이에요. 근데 그 거래에서 발생시킨 비용인 Implementation Shortfall을 보니까 이 Implementation Shortfall은 뭘로 구성돼요? 첫 번째 딜레이 코스트, 두 번째 트레이딩 코스트, 그 다음부터 액츄얼 리턴이니까. 세 번째 오퍼튜니티 코스트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커미션까지 네 가지. 요 1, 2, 3, 4를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임플레멘테이션 숏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임플레멘테이션 숏폴을 구하기 위해서 1, 2, 3, 4를 각자를 구해봅시다. 왜 그런지는 이해돼요? 자, 이쪽 보세요. 임플레멘테이션 숏폴의 공식 자체가 페이퍼의 리턴을 일단 구해야 돼요. 페이퍼 리턴 어떻게 해요? 여기. 내가 5만 주를 20불에 사요. 그리고 그걸 얼마에 팔아요? 20.55불에 5만 주를 팔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빼줘요? 거기에서 여기 파란색 부분 요렇게, 즉 주황색을 빼주고 파란색 부분을 남기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파란색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한 말 이해되죠? 그럼 액츄얼 리턴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걸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파란색 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커미션, 요거까지 다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 임플레멘테이션 숏폴이 나오게 되겠죠. 그림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럼 하나하나 구해봅시다. 첫 번째 뭘 구할 거냐면요. 제일 첫 번째 딜레이 코스트부터 구해볼게요. 자, 딜레이 코스트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20.10에서 20.00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산수 1-20.0 곱하기 몇 주예요? 이거 4만 주잖아요. 4만 주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자, 딜레이 코스트 그 다음에는 뭐가 구할 수 있냐면 트레이딩 코스트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트레이딩 코스트는 얼마가 될 거냐면요. 20.34, 20.10 빼주면 되겠죠. 20.4에서 20.10 빼주면 되겠죠. 몇 주? 4만 주. 그 다음에 opportunity cost 구할 수 있겠죠. opportunity cost는 얼마가 될 거냐면요. 20.55불까지 가서 20.00을 빼줘야 되겠죠. 20.55불인데 20.0불로 내가 샀었더라면은, 근데 내가 이거 몇 주 놓쳐버린 거예요? 만 주를 이렇게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뭣도 발생해요? 커미션 발생되겠죠. 0.02달러 곱하기 4만 주. 그래서 800불. 요거 4개를 더하면 임플레멘테이션 숏풀인 19,900이 나올 거라고요. 공식 볼게요. 자, 62페이지에 63페이지 갈게요. 딜레이 코스트는요.
4만 곱하기 20.1 빼기 20이에요. 이쪽 보세요. 딜레이 코스트는요. 20.1 빼기 20에 4만이에요. 그죠? 두 번째, 트레이딩 코스트 볼게요. 트레이딩 코스트는 4만에 20.34 마이너스 20.10. 20.34 마이너스 20.10에 4만. 이거는 내가 거래하면서 그 즉시 발생시켜버린 거래 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서 놓쳐버린 20.5에서 20.00 빼고 만주 곱하고, 그 다음 픽스드 코스트는 4만주 곱하기 0.02. 그래서 그 4개를 다 더해요. 그럼 4,000, 9,600, 5,500, 800 더하면 19,900 나오죠. 그죠? 19,900인 요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구해도 맞아야 되고, 요렇게 구해도 19,900이 나와줘야 돼요. 한 스텝 더 나갈게요. 자, 아까 19,900을 만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왜? 내가 얼마짜리 거래를 최초에 계획하고 있었냐면요. 내가 최초에 계획했던 거래는 1만 불이었었어요. 5만 주를 20불 내가 거래한 최초에 계획했었던 그 거래 가격. 그럼 이것도 뭘로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나온 것도 내가 뭘로 나눠줄 수 있냐면 10,000불로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것도 10,000불로 나눠줄 수 있고 이것도 10,000불로 나눠줄 수 있고. 예를 들어 자, 여기 있는 트레이딩 코스트 트레이딩 코스트랍니다. 커미션 얼마 발생되니? 그럼 이거 10,000불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불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 800bp 나오겠죠. 그래서 800bp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 내용들이 저기 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닥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거. 그 다음에 Professor's Note 보시면요. All of the components implemented shortfall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basis points of the original cost of the paper portfolio. paper portfolio original cost, 즉 이 paper portfolio 내가 최초에 계획했었던 그 거래 가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Which in case is the $1 million. 그러므로 delay cost express 4,000불에 100만 불로 나눈 0.004에서 40bp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 가서 이제 내용들을 좀 지켜볼게요. Professor's Note 보시면요. 6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을 읽으면 훨씬 쉽게 읽혀요. 문제를 생각하고서. 자, Execution Cost는요. 내가 거래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비용이에요. 거래 진행하면서 두 가지 발생해요. 첫 번째, 이쪽 보세요. 이쪽은 거래를 진행한 쪽, 이쪽은 거래를 안 진행한 쪽. 진행한 쪽에서는 딜레이랑 트레이딩 발생되잖아요. 딜레이랑 트레이딩 발생될 거라고. 밑에 딜레이랑 트레이딩 있잖아요. 딜레이는요, due to adverse price movements in time between the portfolio managers submitting the order to the trader. 자, adverse price movement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 가격 변동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됐대. 언제? Between the portfolio managers submitting the order to the trader. 내가 결정했어요. 결정한 다음에 트레이더한테 이거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decision price예요. 근데 at the time the trader released it to the market. 그게 arrival price예요. 근데 이 주문이 시장에 도착했을 때의 가격. 다시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나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가격. 그게 decision price. And the time the trader releases it to the market.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시장에다가 실제 주문을 냈는데 그때의 시장 가격. 그럼 이게 딜레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결정하고 사라고 했는데 트레이더들이 지금 거래할까 조금 더 있다 거래할까 하다가 조금 더 있다 거래하면서 그때 adverse한 무브먼트가 발생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 그 다음 밑에 trading cost 읽어볼게요. Trading cost is due to the market impact of executing the trade. 그렇죠. 이 거래를 체결하면서 시장에다가 내가 마켓 임팩트를 미친다고요. 영향을 주면서 발생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opportunity cost 볼게요. It's the cost of not trading any unfilled part of the order. 이건 내가 체결하지 못한 비용. Fixed fees are any explicit commissions or fees incurred in executing the trade. 이건 이제 외부 비용, fixed cost는 명백하게 좀 발생한 explicitly하게 발생된 비용.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 다 끝났죠? 자, 앞장 가가지고 61페이지 갈게요. 61페이지 세 번째 줄 execution risk 맞은표 total cost of trading can be measured using implementation shortfall. 옛날에는 이거를 막 내부 비용이니 외부 비용이니 막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다 상관없어요. implementation shortfall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또 작년까지 보셨던 분들은 implementation shortfall의 뭐 장단점까지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그런 거 지금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implementation shortfall을 우리가 왜 보냐면은 이쪽 보세요. 우리 거래 비용이라고 흔히 얘기하면은 딱 뭐만 생각하냐면 커미션만 생각해요. 요거만 생각하잖아요. 거래 비용 얼마야?
커미션이야.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비용을 세부적으로 나눴죠. 내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트레이더들이 주문을 내고 실제로 체결이 되고 이 비용과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비용까지도 더 보게 되는 거니까 implicit,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비용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게 여기는 implementation shortfall의 장점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implementation shortfall은 paper portfolio return에다가 actual return을 빼준 거고요. paper portfolio return is the return of hypothetical portfolio would have had if the trader were executed at the original decision price with zero cost. paper portfolio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적인 포트폴리오 리턴이에요. 그 가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거래가 오리지널 디시전 프라이스로 행사가 됐었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가상의 return with zero cost, explicit cost도 아무것도 커미션도 없는 상태에서 해석됐어요? 그 다음 actual portfolio return은 당연히 우리가 net of all cost, 모든 비용들 다 제외하고 거둔 수익이겠죠.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푸는 문제가 나올 거고 시험장 가셔가지고요. 이쪽에다가 거래 가격 쭉 써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동그라미 X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토탈 임플레멘테이션 숏폴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두 번째, 토탈 임플레멘테이션 숏폴의 BP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이시스 포인트가 얼마인지. 세 번째, 야 그럼 여기서 딜레이 코스트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여기서 트레이딩 코스트 얼마야? 여기서 오퍼튜니티 코스트 얼마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림 그려가지고 이 부분만 딱 빼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딜 가실 거냐면요. 뒷장 가볼게요. 조금 더 넘어가 보세요. 그럼 문제가 나올 거예요. 페이지 69페이지 가볼게요. 아니요. 69페이지 가지 마시고요. 딴 거 먼저 합시다. 64페이지 갈게요. (64페이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만 제가 더 풀게요. 똑같은 방식인데 A portfolio manager decides to sell 100,000 shares of futures recreation at 1시 5분에 when the share price is 2.56 파운드는 그냥 제가 달러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그게 익숙해서. 자, 만주를 파는데 이번 거래는 뭐냐면 파는 거래요. 아까 거래는 뭐였냐면은 사는 거래였고요. 지금 거래는 파는 거래요. 자, 그럼 쭉 볼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이번 거래는 파는 거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내가 만주를 팔 거고요. 2.56불에 팔 거래요. 파운드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2.56불에 팔 건데 내가 몇 주를 팔 거냐면요. 10만 주를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 뭐가 되냐면 디시전 프라이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가격은 디시전 프라이스가 될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요. 2.56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trading desk of the firm received the order and conducts a review of the trade details to determine optimal trade strategy. 거래부서에서는 이 오더를 받아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이 거래를 체결하면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Due to the low market volume,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고 It is decided that a high-touch agency broker approach,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브로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터치라고 하는 거는 손이 많이 가는 브로커니까 자기네들이 좀 일을 많이 하는 브로커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브로커를 써서 is optimal with a limit price of 2.5달러. 그래서 limit price 2.5달러니까 오더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2.5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더를 냈는데 얼마에 냈냐면요. 2.5불에 오더를 낸 거예요. 근데 아까 오더 가격은 영향 없죠. 그러니까 오더 가격은 그냥 저거만 놓으시고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The trader submits the order to a broker at 1:13 p.m. when the share price is 2.59불. 내가 이 주문을 냈었을 때 그때 시장 가격이 얼마이냐면요. 그게 arrival price가 되잖아요. 자, 그때 시장에 도착했을 때 시장에 했던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요. 2.59불이었어요. 맞죠? 2.59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By the end of the day, the broker had executed 70,000 shares at an average price of 2.6불.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execution을 이제 하는데 체결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2.6불이 되고, 그 다음에 10만 주 중에서 내가 7만 주만 체결을 하네요. 7만 주는 체결하고요. 나머지 3만 주는 체결 못하고요. 그 다음에 Commissions for the trade is $400. 커미션은 아예 따로 그냥 제시가 돼 있죠. 커미션은 400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at the end of the day stock closes at a price of 2.54불. closing price는 $2.54불에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똑같이 implementation shortfall을 구해볼게요. 그거 똑같이 구하는 문제니까 implementation shortfall을 구하게 되면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있는 paper portfolio return에서 뭘 빼주냐면요, 저 오른쪽에 있는 actual return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거둔 수익률. 그럼 내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내가 얼마에 이걸 사기로 결정했었냐면 2.56불에 사기로 결정했었다고요. 몇 주를? 10만 주를요. 그래서 그게 얼마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파는 거예요. 그게 장 막판이 되면 2.54까지 밀리니까 내가 2.56불을 주고 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만약에 째깍 팔았으면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페이퍼 포트폴리오 리턴을 구할 때는 바이랑 셀이랑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때 원래는 2.54에서 2.56을 빼줘야 되잖아요. 이건 요거랑 요거만 바꿔서 써주면 돼요. 셀 주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2.54 마이너스 2.56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그러니까 2.54에서 2.56을 빼주고 곱하기 여기다 몇 주를 곱해줘야 되냐면은 10만을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actual portfolio return도 볼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ctual portfolio return 얼마가 되냐면은 그런데 실제로 내가 거둔 수익률을 보니까 내가 2.56에 결정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체결한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2.6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은 실제 내가 거둔 actual return이 되는 거죠. 그럼 actual return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내가 얼마에 샀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2.6불에 팔았다고요. 그런데 장 막판이 되니까 그게 2.54까지 갔으니까 사실 난 잘 팔았네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내가 잘 팔았으니까 자, 여기도 똑같이 2.54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곱하기 몇 주가 되냐면 이게 7만 주가. 그리고 이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커미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커미션만큼 빼줘야 되니까 커미션 얼마만큼 빼줘야 되냐면요. 400달러만큼 빼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implementation shortfall이 나올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implementation shortfall 가격이 1800 마이너스 180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아까는 플러스였잖아요. 이거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코스트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실제로 잘한 거죠, 거래를. 그래서 실제 내가 페이퍼 포트폴리오의 리턴보다 액츄얼 포트폴리오 리턴이 더 나았다는 거,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는 거를 추천하냐면은 바이일 때는 사람들이 좀 안 헷갈리거든요. 이쪽 보세요. 바이일 때는 그래 내가 이 가격에 샀어. 이 가격이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지라고 안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쪽 보세요. 셀 가격이잖아요. 셀이면은 내가 이 가격에 팔았는데 그게 이게 됐어. 그러면은 이때 비싸게 팔았으면 이득인 거고 이때 싸게 팔았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 순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쓸 때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시간 순서대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계산기 두드릴 때 이거 계산기 어떻게 두드리면 편하냐면 그냥 2.56 빼기 2.54 하면 훨씬 편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산기 두드릴 때는 2.56 마이너스 2.54 하시면 되고 요것도 그냥 여기 지금 마이너스 돼가지고 플러스는 붙였는데 어쨌든 계산기 두드릴 때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또 붙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고요. 2.6 마이너스 2.54로 계산하는 게 솔직히 계산하는 데는 훨씬 편하다고요.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책에는 요걸 어떻게 써놨냐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 그냥 2.56 마이너스 2.54
54로 써놨어요.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저는 뒤에 문제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는 거를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빼기 이거를 해주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implementation shortfall 나왔어요. implementation shortfall 구한 다음에 한 스텝 더 나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implementation shortfall 구한 다음에 내가 원래 최초에 생각했던 거래 가격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뭘로 나눌 수 있냐면요. 2.56 곱하기 10만으로 나누게 되면은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몇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오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70.3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온다고 1번 앤서 계산 맨 밑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딜레이 코스트부터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 보세요. 자, 이쪽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최초에 결정했던 가격이 2.56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뭘 발생시켰냐면 거래하면서 발생시킨 거래에서의 부수적인 execution cost.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놓쳐버린 opportunity cost. 이거를 다시 구분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2.56불에 결정은 했어요. 사야 되겠다라고. 근데 내가 실제로 주문 낼 때까지 얼마나 딜레이가 되냐면은 2.59까지 딜레이가 되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59에서 시가가 형성돼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자꾸 산다 판다 헷갈리는데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2.59에 내가 실제로 팔아야 된다고 형성 가격이 돼 있는데 내가 실제로 2.6불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판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트레이딩 코스트가 아니라 트레이딩 베네핏, 게인을 얻겠죠. 어쨌든 트레이딩 코스트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가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 opportunity cost가 될 거고요. 하나만 구해봅시다. 자, 딜레이 코스트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딜레이 코스트는 2.59에서 2.56을 빼주는 게 아니라 2.56에서 2.59를 빼주면 된다고요. 또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59 마이너스 2.56 곱하기 이게 몇 주가 되냐면요. 7만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2.56에서 2.59 빼줘도 되고 여기에서 요거 빼줘도 되고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원래 교재에는 셀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셀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항상 다른 문제를 인쇄해가지고 풀어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따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구했으면 이제 트레이딩 코스트 구할 수 있겠죠. 2.59에서 2.6 빼주고 거기에다 7만 곱하면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넘길게요. 그래서 밑에 그렇게 구한 것들이 쭉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뒷장 가볼게요. 어딜 가실 거냐면 한두 번 꼭 풀어보세요. 69페이지. 69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가 있어요. 근데 1번 문제 정답이 틀렸어요. 여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얼마냐면 12.92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뒤에 해답이 틀렸더라고요. 12.92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뒷장 잠깐만 해답 가보시겠어요? 75페이지의 1번 문제. 75페이지에 1번에 자 34.4, 34.5의 밑에 문제이죠. B번. 1번이 아니라 1번의 B. 둘 다 1번의 B인데. 75페이지에 어쨌든 밑에 문제. 거기 보시면요. 페이퍼 포트폴리오 리턴은 1,500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지금 대화하고 있죠, 우리? 그 다음에 액츄얼 포트폴리오 리턴은 1,080이 나와요. 그죠? 그럼 임플레멘테이션 숏폴은 얼마예요? 420이죠. 근데 밑에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Hence, the IS in dollars is 1500 minus 1080은 320이라고 돼 있죠. 420이에요. 오타라고요. 420이고요. As a proportion of the initial paper portfolio, this is 420불 나누기 만 곱하기 32.5가 돼서 0.0000985가 아니고 9.85 bp가 아니고 12.92 bp가 된다고요. 책이 올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아직 뭐 에러 노트도 받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주의하시고요. 몇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65페이지 갈게요.
34.5인데 트레이딩은 전통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implementation shortfall을 계산하는 게 무조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하나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배우는 전략 세우는 게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곁가지가 좀 나오고 근데 여기 34.5에 보시면은 evaluating trade execution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거래 비용을 내가 이제 거래 비용이 나왔으면 이 거래를 잘한 거래인지 못한 거래인지를 한번 보자는 건데 이쪽 보면은 심플해요. 자, implementation shortfall 자체가 비용 개념이잖아요. 그죠? 페이퍼 포트폴리오 리턴에서 액츄얼 포트폴리오 리턴을 뺐으면 그게 비용이잖아요. 근데 여긴 그 비용이 19,900이니까 이건 내가 손해본 거. 여기는 그 비용이 마이너스 1,800이니까 이거는 액츄얼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 이건 비용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심플한데 여기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인덱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거래와 상관없이 내 트레이더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장이 엄청 밀리거나 장이 엄청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트레이더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펙트를 제거를 해주자라고 나온 게 여기는 Evaluating Trade Execution이에요. 새로 들어간 단원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example의 트레이드 코스트 계산하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문제 풀고서 공식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얘가. 자, 문제부터 볼게요. Portfolio manager executing buy order using market on close benchmark. 이것도 나중에 나올 건데, 자, 이 market on close benchmark라고 하는 거는 이 클로징 프라이스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쪽 볼게요. 자, 내가 거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점이 필요해요. 이쪽 볼게요. 내가 엑세큐션 프라이스가 20.34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20.34불에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시가 얼마였어요? 20.10불이에요. 잘한 거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어떻게 알아요? Arrival price를 벤치마크로 놓고 내 엑세큐션 프라이스를 거기서 빼준 거예요. 그죠? 엑세큐션 프라이스 빼기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제 개념 이해됐죠? 그러면은 기준점이 선 다음에 엑세큐션 프라이스를 기준점을 이걸 빼주면 되는 건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점을 뭘로 잡겠냐면은 클로징 프라이스로 잡겠다는 거예요. 장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거래한 거에 대한 거래를 잘했는지를 보는 기준점을 장 막판에 클로징 프라이스로 잡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면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인덱스 펀드나 여러분들이 운영하거나 여러분들이 흔히 가입하는 뮤추얼 펀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을 해요. 펀드 환매 신청을 해요. 그럼 장 중에 여러분들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기준 가격은 장 막판 가격으로 놓고 보죠. 기준 가격은 장 막판에 클로징된 가격으로 오늘 정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환매했던지 내가 추가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을 했던지 정산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장중에 얼마를 했든 그건 중요한 가격이 아니에요. 장 막판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장 막판 가격보다 내가 더 우월한 가격으로 거래했으면 나 잘한 거예요. 장중에 이기고 뭐고 상관없이 고객이 오늘 팔아달라 그랬다고요. 고객이 오늘 환매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환매의 기준점은 장 막판 가격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트레이딩을 잘했나 못했나는 장 막판 가격보다 내가 잘 팔았나 비싸게 팔았나 아니면 싸게 샀나 이게 될 거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Portfolio manager is executing a buy order using a market on close benchmark. market on close. 그러니까 클로징 프라이스를 내가 벤치마크로 삼아서 잘했나 못했나를 내가 평가할 건데 어쨌든 the manager purchases 25.5달러에 샀고요. 클로징 프라이스는 25.6불이래요. 자, 내가 샀어요. 25.5불에. 그런데 벤치마크가 얼마냐면 25.6이었어요.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기준점을 여기다가 먼저 써요. 얼마죠? 25.6.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거 보고 살려고 결정한 거예요. 클로징 프라이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를 보고 살려고 결정했는데 그 가격이 장 막판에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25.5에 내가 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를 기준점으로 삼고 이거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수익률 볼 때 예를 들어 10불짜리가 11불이 됐으면 몇 프로 잘한 거예요? 10% 잘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구해요? 11-10에다가 10 이렇게 구하잖아요. 내가 이게 기준점인데 내가 더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20
25.5 마이너스 25.6을 25.6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기준점이고 이게 내 거래 가격이니까.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왔는지를 BP로 나타내 준 게 밑에 있는 answer에 보시면은 absolute cost per share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는 이게 바이 주문이니까 그런 거고 셀 주문일 땐 또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자 25.5 마이너스 25.6이 되죠. 25.5 마이너스 25.6 즉 이만큼이 된 마이너스 0.1 자 마이너스 0.1이니까 거래 비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나 잘한 거예요. 이쪽 보세요. 자 내가 25.6으로 고객한테 정산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싸게 샀잖아요. 나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니까 거래 비용이 마이너스요. 0.1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게 되면은 뭘로 나눠줘요? 기준점인 25.6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 39.1 basis points. The negative sign indicates that the trader's actions added value. 네, 트레이더들의 액션이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줬다. 즉 거래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66페이지에 있는 문제, 66페이지에 있는 문제 볼게요. 레벨 3 공부를 할 때 쉬는 시간 이거 풀고 가질게요. 제가 레벨 3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47페이지부터 쭉 건너뛰어가지고 뒤에 문제 풀고 있잖아요. 47페이지부터 여기 전까지는 막 개론이 막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것도 엄청 많고 개념도 복잡하고 좀 공부했을 때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 뒤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퉁퉁 에세이에서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시고 계산 문제 지금 푸는 거 엄청 심플하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잡고 그 다음에 에세이 나올 만한 것들을 따로 별도로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여기 마켓 어저스티드 코스트라고 돼 있죠. 위에 막 나와 있는 것들 공식들 다 무시하시고 바로 문제 풀게요. Trader submits a buy order to market when the security price is 10불이에요. 자 그럼 나는 사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얼마였냐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Submits a buy order to the market when the price is $10. 그냥 제가 달러라고 할게요. 시장 가격이 10불일 때 내가 주문을 낸 거예요. 그럼 이건 arrival price가 되겠죠. 아까 배웠던. 내가 주문 낼 때 그 주문이 시장에 도착했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의 가격. 그러니까 나는 10불을 보고서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And a relevant index price는 3,500불이고요. 근데 order is executed over the next hour. 1시간에 체결됐고요. And average price of 10.15불에 체결이 됐대요. 자, 그러면은 이쪽 보세요. 나는요. 그래서 되겠네요.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 스탁이 하나가 있고요.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스탁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숫자가 내가 10불을 보고서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또는 내가 주문을 냈었을 때 10불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질러서 내가 실제로 산 가격, 내가 거래한 가격 얼마냐면은 10.15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시장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인덱스 보시면 두 번째 줄에 relevant 인덱스는요. 3,500이었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VWAP for the index over this period is 3,507. VWAP이라고 하는 건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3507이 됐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시장이 10불일 때 이거를 살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장이 막 오르고 있었던지 뭐 했던지 어쨌든 내가 거래한 가격의 평단가는 10.15불이었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거래 비용이 발생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시장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3,500불짜리 인덱스였는데 시장도 내가 체결된 그때까지 3,507로 올라갔다고요. 그럼 어떤 거 보여주는 건 알겠죠? 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사고 있는 평단가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트레이딩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니까 나도 그냥 거래 가격이 따라서 올라간 건지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도 올라가서 산 거는 트레이더 잘못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 평단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불 중에서 인덱스 거는 좀 발라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 비용 얼마 발생해서 여기서 발생한 거래 비용은 나는 원래 10.15불에 체결했는데 10불짜리로 내가 체결을 하려고 거래를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베이스 포인트가 얼마가 되냐면요. 150bp가 되겠죠. 150bp. 이건 내가 트레이더가 발생시킨 건데 그 사이에 시장 움직임이 얼마가 있었냐면은 3507-3500. 35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20bp가 되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50bp의 거래 비용을 발생시켰어요. 이 거래를 하면서. 그죠? 근데 20bp는 나 때문이 아니라 시장 때문이라고요. 그럼 실제로 내가 발생시킨 건 몇 bp예요? 130bp.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한 스텝 더 나갈게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베타 오브 더 시큐리티가 있죠. 베타는 뭐예요? 시장 변동성 대비 주식의 변동성. 그죠? 자, 그러면은 인덱스가 20bp가 변했는데 얘가 150bp가 변했어요. 왜? 얘 개별 주식이니까. 더 민감하니까. 몇 배? 거기 1.5배 민감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스케일로 볼 게 아니라 20bp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베타를 곱해줘야 되겠죠. 얼마? 1.5를 곱해줘야 되겠죠. 1.5 곱하면 몇 bp가 나오냐면은 30bp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30bp를 어디? 150bp에서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가 돼요? 120bp가 실제로 내가 발생시킨 거래 비용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발생된 이펙트를 빼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셀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건 바이 오더였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 푼 거랑 지금 푼 거랑 둘 다 바이 오더였어요. 셀 오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만 바꿔줘도 될 거고 그게 헷갈리면은 내가 이 가격에 팔려고 결정했었어요. 또는 내가 팔려고 오더냈었을 때 이 가격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판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내가 실제로 팔았을 때 인덱스가 이랬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셀이라고 하면 요 앞에다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가로로.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이 방식이 저는 저거 할 때도 그냥 공식은 원래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냥 풀 때만 테크니컬하게 그냥 10 빼기 10.15 해주면 되잖아요. 테크니컬하게 계산기 칠 때만. 그렇게 하니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일단 지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지문 읽기 전에 문제를 좀 잠깐만 봅시다. 69페이지로 갈게요. 69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A portfolio major executes a sell order at an average price of 8.38불. 자, sell order예요. 8.38불에 내가 거래를 뭐 하는 거냐면은 체결시킨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8.38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arrival price of the order was 8.4불. 내가 arrival price라고 하는 거는 이 거래를 시작했었을 때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 그게 8.4라고요. 그 다음에 the relevant index value of the time of order entry was 3000이었는데 the web for the index over the trading period 3050. 이때는 인덱스가 3000이었었고 이때는 3050이었었어요. 그럼 이거 여기다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8.4 넣어주면 되고 이 자리에다가 8.4 이 자리에다가 8.38 대신 앞에다 마이너스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좀 깔끔하게 쓰면은 8.38 마이너스 8.4 이게 8.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구해주고 이거 구해주고 여기다 베타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로 잘 팔았나 못 팔았나를 판별할 수 있다고요. 셀오더일 때 그 다음에 앞장 올게요. 65페이지. 예를 들어 34H Evaluating Trade Execution. 내가 거래 잘했나 못했나를 Evaluating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덱스 이펙트 딱 빼주고 실제로 내가 네팅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Trade Cost Analysis is vital for portfolio manager. 거래 비용 분석하는 건 매니저한테는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To be able to access the effectiveness of brokers, algorithms, and other strategies.
나중에 브로커를 써서 거래하는 거, 내가 직접 거래하는 거, 시스템을 쓰는 거 다 배울 거예요. Costs are evaluated versus specified price benchmarks, which vary depending on the objectives of the major nature of the order. The benchmark price는 could be an arrival price. 자, 이쪽 보세요.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뭐였냐면 방금 전 기준점이 되는 가격. 지금은 다 arrival price로 풀었잖아요. 그죠? 옆에 있듯이. benchmark price could be an arrival price. arrival price라는 건 내가 주문을 냈었을 때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즉, 내 주문이 시장에 도달했었을 때 그때 시장 가격. VWAP, TWAP, or the closing market price. closing market price 아까 배웠었죠. 장 종료 가격도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밑에서 배웠던 예고요. VWAP, TWAP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게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9시에서 3시까지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 가격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 거래가 3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는데 40불짜리 주식을 어떤 A 주식을 사는데 40불에 10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50불에 20주 샀고요. 60불에 30주 샀어요. 그럼 내 거래 평단가 얼마요? 라고 하면은 나는 40불 곱하기 60분의 10주는 이렇게 샀고 50불 곱하기 60분의 20주는 50불에 샀고 60불 곱하기 60분의 30주는 요 가격에 샀어. 라고 얘기하는 게 VWAP이에요.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볼륨의 weighted. 거래량의 가중 평균을 한 weighted price. 거래 가격. 그래서 거래량 평균 거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VWAP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쓰는 개념이고요. TWAP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아까 40불에 샀다며 50불에 샀다며 60불에 샀다며 TWAP은 타임 웨이티드잖아요. 시간에다 가중평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40불이었어? 이때 50불이었어? 이때 60불이었어? 그럼 오늘 하루 평균 가격이 50불이네. 그게 TWAP이에요. Time Weighted Average Price. 시간에다가 가고 볼륨에다가 가중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9시에 40불이었어? 12시에 50불이었어? 3시에 60불이었어? 그럼 오늘 거래 평균 가격은 50불이네. 그냥 3분의 1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Time Weighted Average Price. 그거를 벤치마크로 삼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시험장 가시면은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되죠? 내가 거래 체결한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거래 체결한 가격을 어디다 놔야 되냐면 밑에다가 놔야 돼요. 여기다가 놓고 이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어라이벌 프라이스가 될 수도 있고 클로징 프라이스가 될 수도 있고 VWAP이 될 수도 있고 TWAP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6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막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또 임플레멘테이션 숏볼도 이게 막 책 보면은 공식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심플해요.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고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오는 거나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오는 거나 이것도 똑같죠. 내가 오더 냈을 때의 가격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체결한 가격 그럼 그게 거래 비용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장 66페이지 갈게요. Regardless of the skill of the trader, buy orders in a rising market and sell orders in a falling market incur positive trading cost. 자, positive trading cost라고 하는 거는 거래 비용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플러스면은 나 거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buy orders in rising markets. 여러분들이 오늘 1,000억 원을 사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시장의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처음엔 10불에 샀어요. 그 다음 11불에 샀어요. 그 다음 12불에 샀어요. 계속해서 거래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래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내가 사는 오더를 다 체결 못할 수도 있으니까 트레이딩 코스트는 계속해서 포지티브하게 양수로 발생될 거예요. Due to adverse price movements.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사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점점 더 싼 가격으로 살 거 아니에요. To remove the impact of market movements on trade cost. 그 와중에 내가 시장이 움직이는 효과를 제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도 이렇게 움직이고 즉 시장도 올랐어. 근데 나도 올랐어. 그럼 내가 오른 거에서 시장 오른 거를 제외해주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거라고요.
Traders can use market adjusted cost. 이 방식을 market adjusted 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밑에 보시면요. Professor's note 밑에 보시면 공식이 있어요. market adjusted cost는 arrival cost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index cost. 공식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market adjusted cost 구하라 하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67페이지 갈게요.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added value라고 하는 거는 cost minus estimated pre-trade cost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복잡하게 써놨는데 arrival cost라고 하는 건 왼쪽에 있는 arrival price랑 구별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페이지 66페이지의 professor's note의 세 번째 줄 갈게요. 다시요. 66페이지의 professor's note의 세 번째 줄 인덱스 마침표 recall that the arrival price 아까 arrival price 여기 보세요. 이거 arrival price라고 했잖아요. arrival price 저것도 arrival price arrival price라고 하는 건 내가 주문했었을 때 그 주문이 시장에 도착했었을 때 그때의 주가가 arrival price예요. Arrival price is the price of a security when an order is first submitted to the market. 주문이 첫 번째로 시장에 제출이 됐었을 때 그때 시장 가격이라고요. 그런데 67페이지 갈게요. 67페이지 가면은 arrival cost라고 되어 있죠. arrival cost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는 발생시킨 비용이에요. 내가 주식을 사는데 실제 들어간 발생 비용, implementation shortfall 같은 개념이라고요. transaction cost, delay cost, opportunity cost. 그러니까 arrival cost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주식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발생시킨 비용. 그러니까 뭐요? transaction cost가 되는 거죠. 근데 arrival cost는 실제 내가 발생시킨 비용, estimated trade cost라고 하는 건 pre-trade cost라는 건 내가 예상했던 비용. 자, 여러분들 집을 1억에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집을 2억에 샀네요. 그럼 비용이 1억 더 들어간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added value가 1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생시킨 비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In the previous example, the arrival cost of the trade was 150bp가 된대요. 150b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가격. 내가 10불을 10.15불로 샀잖아요. 10.15불에 샀어요. 근데 원래 내 마음속엔 10불로 살려고 했었다고요. 시장 조건도 10불에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럼 내가 얼마 발생시킨 거예요? 150bp만큼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 거예요. 이건 내가 발생시킨 비용인 거예요. 그런데 if the pre-trade cost was estimated was 160bp. 근데 내가 이 거래를 하기 전에 예상해봤던 이 거래를 하면 160bp 정도 발생될 것 같아 라고 예상했었다라면 내가 거래를 잘한 거죠. 나 150bp밖에 발생 안 시켰으니까. Then the added value for the trade is 150bp, 그 다음 160bp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10bp. 거래 잘한 거예요. Again, be careful with the signs here. Remember that a negative sign cost. Negative cost is a benefit. 즉, 코스트가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건 이건 거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bp라고 한다? 거래 잘한 거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1교시는요. 중요한 거. implementation shortfall 매년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트레이딩이 나올 해예요. 횟수로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로 추가되어 있는 트레이드 execution cost evaluation 하는 거. 이거 두 가지. 그 다음 buy랑 sell 오더 구별하는 거. 그 다음 머릿속으로 두 가지 그림 그려가지고 계산하는 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꼭 대비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20분까지 갖고 다시 시작할게요.